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4월 20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또 월요일이 다가왔네요. 네,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말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뭐 일이 많아가지고 네, 쉬지도 못하시고 어떻게? 그래도 네, 열심히 해야죠. 네. 네. 네, 활기찬 월요일. 너무 형식적이네. 네, 오늘은 매주 월요일 올라가는 르포 탈북자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준비하셨는지 문경환 기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네. 오늘은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탈북자 만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학원 말씀하시는 네, 거 맞죠? 한국 대학원입니다. 네, 탈북자가 좀 대학원에 다닌다고 하니까 좀 흔치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희귀한 네.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만큼 희귀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탈북자가 대학에 입학하기 쉽기 때문에 마음만 네. 먹으면 대학원도 다닐 수 있더라고요. 입학하기 쉽다고요? 네. 특례 같은 게 좀 많이 있나 봐요. 네. 네, 일단 자세한 얘기는 좀 뒤에 듣기로 하고 좀 어떤 분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한경북도 경흥군 출신으로 88년생이고요. 네. 청소년 시기에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했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경흥군 하니까 좀 들어본 것 같거든요. 좀 익숙한 지명 같은데. 네. 여기가 그 아오지라고 하면 잘 알죠. 아오지요? 네, 원래 이제 그 아오지란 지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은덕군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경흥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경흥군인 네, 거죠? 지금은 아오지가. 경흥군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경흥군은 잘 모르고 아오지라고 해야 잘 아는 거죠. 저희가 경흥군은 아는데 전 전문가인가요? 벌써 네. 전문가 다 되셨네요. 이미 이제 저희가 몇 번 다루었기 때문에 기억이 좀 경훈군이라는 이제 것도 아마 기억이 좀 나나 봐요. 네. 네. 그럼 어쨌든 아오지라고 했으면 그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럼 뭐 아오지는 탄광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뭐 광부 집안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네. 혹시 그 아버지가 광부하셨냐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탄광 일도 좀 했고 농장 일도 좀 했고 그냥 보통 주부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오지라고 해서 탄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그냥 마을이 있고 네. 보통 마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그냥 탄광도 하나 더 있는 것뿐이다. 네. 그래서 남한만큼은 아니지만 뭐 공장도 있고 농장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럼 아오지라고 하면 탄광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네네네. 근데 그분은 탄광은 가본 적은 있다죠. 예. 그 네.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 가봤다 그래요. 뭐 갱도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석탄도 주우러 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분 얘기가 뭐 그냥 탄광이다. 탄광이 다 똑같다. 뭐 특별할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언론에서는 사람들을 뭐 아오지 탄광에 보내가지고 강제 노동 시킨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네. 수십 년 전 떠돌던 얘기들을 아직도 언론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다.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고 다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보도는 이제 제가 최근에도 몇 번 뭐 함부로 하면 아오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몇 번 봤는데 이분 말씀은 직접 살아본 분의 말씀은 이거 완전 다 거짓말이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제가 네. 그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SBS인가 거기서 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에 그 새로운 코너가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북한의 이제 홈쇼핑을 패러디한 뭐 그런 모란봉 홈쇼핑인가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제품 만들어 가지고 공장장이 막 제품 홍보하다가 제품이 안 좋다라는 게 딱 발각이 되면 군인들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오지 탄광으로 끌고 간다 막 이런 이제 분위기가 딱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제 개그 프로에서까지 저런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들을 써먹고 있다.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안타깝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분이 탈북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탈북은 왜 언제 또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2000년에 네. 탈북을 했고요. 그냥
살기 힘들어서 탈북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경제적 어려움. 네. 2000년이면은 13살 때거든요. 되게 어릴 때다. 네, 그렇죠. 어릴 때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두만강을 건넜다 그러고 네. 두만강이 이제 여름이면은 강물이 목까지 차오른대요. 네. 어우. 근데 강물이 목까지 차오르면 걸어서 건널 수가 있는 거죠. 그 13살 키에 강물이 예, 목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새벽에 국경 경비 눈을 피해서 건너는데 네. 보통 이제 강물이 목까지 차오르면 헤엄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아, 물속에서 네. 걷기가 힘드니까. 네네. 근데 이제 헤엄치면 물소리가 나기 때문에 헤엄은 못 치고 까치발로 이렇게 걸어서 건넜다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인지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수영을 못 한다고 합니다. 물을 보면 막 두렵대요.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셨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탈북해서 바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네. 탈북해서 일단 중국에서 살았대요. 네. 중국에서 한 2년을 살면서 소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초등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네. 생활이 어려워서 2학년까지만 다니고 더 이상 못 다녔대요. 중국에서 소학교를 다닐 수가 있네요. 신분이 불안정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불법 체류자 신분의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가짜 호적을 만들었대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돌봐주던 사람들이 이 가짜 호적을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국에 있는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 학교에 보니까 북한 학생들이 서너 명 더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좀 더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제 떠나갔고 네. 그러니까 헤어진 거죠. 중국에 어떡해. 가서 어머니는 네. 어머니대로 돈 벌러 가고 자기는 이제 사랑의 집 같은 시설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인가 봐요. 네. 그런 데서 이제 교회 분들이나 선교사분들 보살핌 속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에서 생활 좀 하다가 한국에 오신 거죠? 아, 그것도 아니고요. 네. 이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네. 갑자기 학교에 공안이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경찰이죠. 중국 경찰. 네. 중국 경찰이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체포를 해갔대요. 어떡해. 그러니까 누군가 신고를 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아무리 신고를 했다 그래도 어떻게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학생을 체포해 가나 이건 좀 네. 중국 경찰도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 좀. 아니, 들었는데. 초등학생인데, 네. 그쵸. 네. 아무튼 그때가 무슨 이제 집중 단속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아. 탈북자들이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다 같이 북송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온 게 아니고 북한으로 송환된 거죠. 그렇죠. 지금 아. 그런 상황이죠. 그럼 탈북하다가 뭐 탈북했다가 송환이 다시 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일단 체포된 사람들은 중국 변방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대요. 네. 그래서 날짜가 이제 한 40일 가량 잡혀 있다가 북송이 네. 됐다 그래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북송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처음에 북송이 되면 3일 정도 보이부 취조를 받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보이부라는 데가 우리로 치면 이제 국정원 같은 데예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냥 단순 생계형 탈북자인지 아니면 네. 어떤 간첩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취조를 해서 특별한 혐의가 안 나오면은 그냥 이제 지방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방에 보내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15살이니까 네, 어려서 네. 이제 청진에 있는 청소년 시설로 갔대요. 근데 여기가 이제 청소년 시설인데 무슨 감옥 같은 곳이 아니라 네. 고아원에 오히려 가까운 곳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된대요. 네. 실제로 고아들이 많았대요. 네. 그래도 이제 고아원 같은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범법자 신분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도망치지 못하게 관리는 한다 그러고 음. 여기서 한 달 정도 머물고 나다가 고향으로 또 이제 옮겨갔대요. 네. 그래서 고향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고 시설에서 나와서 아버지랑 살게 된 거죠. 아, 근데 잠깐만요.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어머니 얘기가 좀 없어가지고 예. 같이 북송될 때 어머니도 같이 북송된 거예요? 아니죠. 네. 왜냐면 어머니랑 따로 떨어져 살아서 사실상 거의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북송되는데 어머니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아, 같이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그럼 중국에서 사실상 고아 비슷하게 있었던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시설, 뭐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데 아마 거의 이제 고아원 비슷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살다가 이제 북송이 된 거고. 그럼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된 건가? 2004년에야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어우. 그러니까 2004년에 한국에 들어가서 연락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어머니도 대여섯 번 북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야. 대여섯 번 북송이 됐으면.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엄청 자주, 그러니까 대여섯 번 북송되고 또 탈북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엄청 자주? 네. 네. 그러면은 저도 네. 그게 이상해서 아니 대여섯 번 국송했다는 건 대여섯 번 탈북했다는 건데 네.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원래 그 정도는 기본이래요. 뭐 자기가 본 건 뭐 한 20번, 30번씩 탈북한 사람도 있다고. 아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네. 이제 옛날에는 탈북을 하면 이게 이제 불법 월경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중범죄로 처리가 됐대요. 네, 그거는 뭐 어느 나라든 다 네, 그럴 그렇죠. 것 같은데. 우리도 네. 이제 뭐 밀항하고 일본이나 중국으로 밀항하면 이 중범죄가 네. 되는데 이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탈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대다수는 생계형 탈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뭐 중범죄로 처벌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한두 달 혹은 뭐 길어야 뭐 반년에서 1년 정도 교화시설에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내보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정도 이제 몇 달 살다가 나와서 또 탈북하고 또 중국에서 체포돼가지고 북송되면 또 몇 달 살다가 또 나오면 또 탈북하고 이러니까 뭐 2, 30번도 가능한 거죠. 어쩌면 반대로 얘기하면 교화가 안 된 거네요. 아, 그렇죠. 뭐. 이게 2000년에 탈북을 했고 2004년에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4년 만에 이제 어머니는 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네. 대여섯 번 탈북을 반복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넘어. 그러면 이제 이분은 사랑의 집 이런 데 있는 그 2년 동안에 어머니는 또 북송됐다 탈북하고 이런 과정이 그렇죠. 있었다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탈북자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북한에 네. 우리는 감옥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도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북한에는 교화소라는 게 있고 노동단련대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교화소로 가는 경우는 이제 교화소는 우리의 교도소하고 비슷한 구조 개념인 거고 네. 노동단련대는 좀 다른데 단기간에 이 노동을 좀 빡시게 하는 그런 데예요. 네. 그래서 노동으로 이제 단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다. 그래서 네. 교화소는 좀 이제 장기 네. 구금이 되는 거고 노동 단련대는 단기간에 이제 뭐 한 달에서 길어야 뭐 6개월 이 정도를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풀려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럼 교화소는 주로 뭐 교육을 시키는 데고 노동 단련대는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뭐 그런 데 그런 거 같고요. 교화소 같은 경우는 주로 농장 일을 한대요. 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도 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거 이제 징역살이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징역이라는 게 갇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교화소에서는 농장 일을 하는데 노동 단련대는 건설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입된다 그러는데 자세한 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에게 좀 집중을 해서. 네. 그런데 그럼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분이 이제 다시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온 건데 어머니 따라서. 그렇죠. 네. 근데 아버지는 같이 탈북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 일단 아버지는 외부 세계를 잘 모르고 네. 성격도 좀 고지식하시대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면 남자들은 살기 힘들다 이런 소문이 있나 봐요. 북한에는 여자들은 이런저런 이제 돈벌이가 있는데 남자들은 좀 살기 힘들다 네. 그런 것 같고 또 어머니랑 이제 헤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에 이제 새로 가정을 꾸렸대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새 가정을 북한에 꾸렸는데 굳이 또 자기가 탈북해서 한국에 가서 이제 사실상 이제 사실상에 이혼한 상태인 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탈북할 때 사실상 이혼한 상태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된 된 거겠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이런 경우에 뭐 남아있는 가족들이 뭐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네. 물어보니까 뭐 감시를 하긴 하겠죠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라지니까 북한에서는 대부분 행방불명으로 처리가 돼요. 이런 네. 경우에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네, 그쵸. 한국에 갔는지, 중국에 갔는지, 뭐 베트남에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행방불명 처리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네. 어떻게 다 감시하냐. 그래서 뭐 가족이 탈북했다고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요주의 인물로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좀 정치적 이유로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한국에 와가지고 막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서 북한에 대한 비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좀 더 심한 감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이분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북한에서 어른으로 지낸 게 아니라 청소년 시절에 이제 탈북하다 보니까 네. 그 북한에서 어떻게 이런 게 진행되는지는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전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방송에서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랑 되게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탈북자들마다 겪은 게 워낙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2004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특별 지시를 내려가지고 네. 탈북자들이 송환돼서 와도 처벌을 이제 대폭 완화해라 뭐 이런 지시가 또 있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언제 송환됐느냐에 따라서 또 겪은 것도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위에 한국에 온 건데 네. 사실 한국에 와서는 좀 정착하는데 힘든 점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있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온 지 10년이 넘은 건데, 네. 근데 의외로 자기는 한국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일단 좋은 사람들이 좀 많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버스 탈 때 네. 카드 찍는 거 있잖아요. 교통카드 찍는 거 이런 이제 사소한 것부터 다시 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버스 탈 때 북한은 카드 안 찍나요? 예, 다들 안 찍는 거 같습니다. 버스 탈 일이 사실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만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학교는 걸어서 가거든요. 다 집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버스 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 아무튼 이 한국 문화에 동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이게 이제 적응 기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세기 이상 어쨌든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그 시골 사람들이 왜 가끔 서울 올라오면 지하철 탈 때 뭐 신발 벗고 타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어색함, 어려움 이런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탈북자들 만나봤을 때는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적응을 좀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네. 네. 보통의 탈북자들은 좀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경우도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린 나이에 온 것도 영향이 있고 네. 와서 또 학교를 다녔어요. 네. 학교를 다니니까 보통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직장 구하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이분은 아직 직장을 구한 단계가 아니라서 어려움을 아직 못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되고 학교를 졸업하면 자기도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취업하기 안 그래도 힘든데. 네.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자기 네. 주변에 이제 다른 탈북자들 대부분이 경제 생활에 적응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하고 돈 벌기 어렵고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해도 직장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런 이제 것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이 참 이해심이 깊은 사람 같아요. 네. 들어보면 지금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가 150만 이상이 된다. 근데 뭐 탈북자는 이제 많아야 3만 명 정도인데 네. 뭐 정부에서 뭐 어쩔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상황은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스스로 또 이겨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한국에서도 해외 이민 가잖아요. 네. 해외 이민 가서 정착한 1세대들이 네. 되게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세탁소에서 식당에서 뭐 주유소에서 이런 데서 이제 차별과 무시를 이겨내면서 털을 닦는 거죠. 그런 것과 지금 비슷한 거 아니냐 탈북자들이 겪는 게.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 털을 잡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이 탈북자가 한국에서 그냥 돈 벌려고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간 사람과 비슷한 거다. 돈 벌려고 그냥 한국으로 이민 온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서 뭐 자수성가해서 잘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본인이. 그걸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좀 남북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네. 그러면은 좀 대학 얘기로 넘어갈까요? 예, 네. 아무래도 대학원.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뭐, 어쨌든 대학을 어떻게 갔을까 궁금하거든요. 탈북자 신분인데. 그렇죠. 이게 네, 수능을 봤는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한국에 들어올 때 16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16살이면 중학교 다닐 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로 가려고 했대요. 네. 근데 이 학교를 찾아가니까 학교에서 북한에서 지금 소학교 2학년까지밖에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가야 된다 너는.
그럼 이렇게 중국에서 다닌 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거기서 다닌 건 인정을 안 해준 것 같고. 어. 초등학교를 다시 가라고 하니까 아니 16살이 초등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쪽팔리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학교에서 네. 사실. 예. 그래서 그냥 검정고시 봐야겠다. 그래서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대요. 네. 그래서 초중고 이제 자격 시험 보고 바로 대학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초중고 검정고시를 바로 다치고 또 대학을 바로 갔다고 하니까 뭔가 공부는 되게 잘했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등록금은 좀 어떻게 마련했는지, 예. 사실 등록금은 비싼데, 엄청 비싸죠. 네네네. 걱정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특이한 게 저도 잘 몰랐는데 새터민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그래서 대학 입학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 등록금 문제는 정부에서 100% 다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최장 6년 동안 8학기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안에 8학기를 다녀서 졸업을 하면 등록금 한 푼 없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중간에 2년 동안 휴학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정부 지원이 없대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려면 장학금을 받거나 네. 아니면 이제 탈북자들을 후원해주는 뭐 단체나 뭐 음. 이런 데 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겠다. 그러면은 뭐 탈북자들이 대학을 좀 많이 가는 상황인가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지금 이제 탈북자 중에 청년층이 상당히 많대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70% 정도는 대학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탈북자 대학생이 사실 많은 거예요. 네, 맞네요. 근데 이 중에서 한 70% 정도는 다 중간에 대학을 그만둔답니다. 그게 왜 그만두냐면은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만의 대학생들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온 탈북자들은 뭐 북한에서도 공부를 잘 하지 못했을 거고 북한에서는 사실 공부 잘했으면 탈북 안 하죠. 네. 그냥 거기서 계속 학교 다니면 출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뭐 이제 중국 떠돌아다니고 한국에 오고 뭐 이런 과정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이 격차를 이겨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도 자기도 이제 북한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그다음에 네. 중국에 가서도 한 2년 다녔고 북송돼서 북한에서 이제 고등중학교를 한 2년 또 다녔대요. 네. 근데 북한에서 이제 고등중학교 일단 나이가 있으니까 고등중학교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다음 배운 게 없잖아요. 네. 배운 게 없으니까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냥 백지로 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이제 탈북자들이 대학에서 버티려면 사실 이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2배, 3배, 4배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렵겠네요. 네,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옆에서 이제 뭐 과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도와주면은 네. 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그렇죠. 공부도 하고. 근데 네. 약간 대학에 다닐 때 사실 주변 사람들이 탈북자라고 하고 막 말투가 좀 다르고 하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네, 저도 사실 대학 네. 다닐 때 옆에 탈북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가까이 하기 좀 두렵고 네. 이상한 그랬을 눈으로 것 쳐다봤을 것 같은데 더 신기해할 가능성이 많이 네.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입학했을 때 처음부터 자기는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대요. 주변 네. 사람들한테.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막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래요. 네. 그 학교 좋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이건 사실은 본인 문제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이렇게 자기처럼 당당하게 난 탈북자다. 한국에서 대학 다니려고 좀 대학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당하게 나가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 물론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네. 근데 이분의 경우는 좀 이제 무난하게 잘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잘 된 케이스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는 걸로 할게요. 네. 대학원생인 탈북자 이야기 되게 네. 신선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의 댓글 시간입니다. 네, 이동훈 기자님께서 댓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황금벌 상점과 관련한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코코향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입니다. 네. 어쨌거나 장마당보다 싼 가격에 파는 비싼 물건들이 많다니 보는 내내 기분이 좋네요. 내가 살던 2007년에도 물건을 사면 배달이 됐었거든요. 네. 하다못해 석탄, 나무, 쌀 모든 것이 다 배달되어
남자 손이 없는 여자들도 살기 참 편했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된 8.3제 등 경제 개방으로 장사가 너무 대중화되어 망하는 가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거기다 대형 황금벌 같은 마트들이 생기면 개인 장사는 망하더라도 국민들 살기는 더 나아질 것 같네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면서도 한쪽 마음이 안 편했는데 북에서 그나마 해가 갈수록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좋네요. 올해 4월 15일에는 대사령으로 많은 탈북자 가족들을 내보낸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분 탈북자네요. 딱 네. 얘기 들어보니까. 보니까 딱 탈북자신데 대사령이 뭐죠? 그러니까 사면이죠. 사면. 큰 아. 사면을 하니까 탈북자 가족들 내보낸다고 하니까 뭐 제 뭐 교화소나 네, 노동 관련돼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면 받아서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나 봐요. 네, 그런가 보네요. 정보가 빠른데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 보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그 네. 북한의 어떤 상점이라든지 구경 상점 이런 데서 싼 가격에 비교적 싼 가격에 막 물건 파니까 장마당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뭐 주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분 말씀대로 정말 개인 장사는 망하더라도 국민들 살기는 더 나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손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싸게 들어온 데가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면 집 가진 사람은 좋지만 집 없는 사람은 힘들어지고 집값이 내려가면 집 있는 사람은 손해보지만 집 없는 사람은 더 좋아지고 이런 그런 이제 차이가 있지 않나. 네. 네. 아무튼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계속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팟빵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좋은 댓글만 막 홍보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으로 스케치북 4월 20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쉬는 미, 환선은 왜 테러를 당했을까? 그들은 통일 콘서트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 반복했던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 마약에 중독되듯 종북놀이에 중독된 사회. 당신은 종북 중독에서 자유롭습니까? 쉬는 미, 환선. 문제 아줌마들의 통일대담집.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출판 615.